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아이오닉5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야 좀 전기차스러워진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 사진이 바로 이번에 유출된 아이오닉5의 프로토타입인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꽤나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바뀌게 된 아이오닉5 어떻게 나오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이 사진은 코리안 카 블로그에서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게 아이오닉5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제품 같은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정확하게 이렇게 출시된다 라고 보기엔 어렵고,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수정사항을 거쳐서 약간의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나서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략 이러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오닉5는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5가 가장 먼저 800V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전기차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시키고 주행거리도 400km를 훌쩍 넘는 새로운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차체 크기는 준중형 사이즈이긴 하지만 실내에 타보면 뭐 택시로든 뭐든 다들 타보셨잖아요. 뒷좌석이나 트렁크가 생각보다 정말 넓어요. 준중형 SUV와 중형 사이 정도에 위치하는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 아이오닉5라는 모델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풀체인지 시기가 가장 앞서서 다가오는 전기차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총 2장인데 외관은 뭐 기존 외관 그대로 씌워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고, 실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디스플레이죠. 대략 지금 보기에는 16에서 17인치가 들어간 것 같은데 베젤도 좀 얇아 보이는 걸로 봐서는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입니다.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모델 Y가 16인치인데 요거랑 비슷하거나 살짝 더 크거나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물리 버튼이 아예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에 뭐 송풍을 조절하는 버튼이라든지 AVN 버튼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모든 차량 내에 조절하는 걸 디스플레이 내에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게 물리 버튼이 없어진다는 걸 떠나서 이제는 없어도 된다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현대에서도 플레오스 커넥트를 넣고 나서 하겠다는 게 뭐예요? 글레오라는 AI 서비스잖아요. 이것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물리 버튼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기술을 적용시킨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테슬라예요. 미국에서는 아직 테스트 단계여서 매우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테슬라 차량에 인공지능 그록을 탑재했잖아요. 영상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경로를 설정한다든지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음성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경로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한테 나 지금 다운타운에 들러서 요런 식자재를 구매해야 돼서 코스트코에 갈 건데 요거 가기 전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로 들려서 커피 살 거야. 최대한 짧은 경로로 안내해주고 마지막은 집으로 안내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알아서 경로를 쭉 설정해 줍니다. 이런 정도의 경지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음성 명령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 차량들의 음성 명령은 생각보다 똑똑하진 않죠. 그렇지만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건 이 자동차의 중앙 컴퓨터에 자동차 안에 있는 대부분의 부품들을 연결하고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SDV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에서 음성 명령을 써버릇하면 이게 훨씬 편하긴 해요. 저도 아이오닉6 타고 있지만 뭐 간단한 것들, 뭐 집에 가자 라든지 더워라든지 추워 뭐 이런 명령어를 내리면 알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운전 중에 조절할 게 없다라는 거에서 지금도 편하긴 한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정말 탑재가 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학습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바에 잘 맞도록 판단하고 조절할 걸로 보여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현대자동차에서 탑재한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 하인 거예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는 LLM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20탑스 정도 되는 성능의 하드웨어를 넣겠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아트리아라고 하는 자율주행 얘기도 해서 뭐 400탑스가 들어가니 800탑스가 들어가니 뭐 이런 얘기도 할까는 했지만 양산 시기 자체가 28년도인 만큼 아이오닉5에는 탑재가 안 될 것 같아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오닉5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제미니라든지 아니면 챗GPT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이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사람에 맞게 잘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 하나를 보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반떼나 아이오닉 3에 유출된 실내 사진을 보면 다들 이렇게 이 대시보드 위쪽으로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자동차의 현재 속도라든지 간단한 차량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디스플레이였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그리고 추후에 옵션으로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리까지 전부 비어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평일에는 주로 테슬라를 타고 주말에는 아이오닉 6를 타거든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타보면은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좋긴 한데 막상 또 테슬라를 타고 있으면 없어도 딱히 불편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런 디스플레이를 없애서 자동차의 단가를 낮췄다? 라고 하면 저는 대찬성이고요. 만약에 그냥 자동차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차량의 가격을 낮추지 않고 저렇게 했다? 라고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면 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풍향을 조절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나 일부 비아디 차량처럼 디스플레이 내부에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걸 환영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좌우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우리가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대시보드의 형태도 정말 깔끔해진 것 같죠. 미니멀리즘에 다가가는 현대자동차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육각형 느낌의 핸들이 있죠. 가운데에는 혼 커버가 벗겨져 있는 형태이고 양쪽으로 리모컨 정도만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만 하더라도 저 조그만한 조그 다이얼 두 개로 뭐 드라이브 모드, 음량 조절, 와이퍼 속도 조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 거리 조절, 이런 정말 다양한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요 다음은 조금 놓칠 수 있어 보이지만 핸들 뒤쪽으로 컬럼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방향 지시 등이랑 뭐 와이퍼 조절 요 정도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건 컬럼식 기어 시프터인 걸로 보여요. 현대가 기어 시프터를 핸들 오른쪽 아래에다가 컬럼식으로 넣어놓고 요거를 딸깍딸깍 하는 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방식을 아예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벤츠 같은 데서 사용하는 요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할지 요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실내 디자인을 보면 유니버셜 아일랜드 그대로 장착돼 있어서 1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무선 충전도 있습니다. 원래는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이렇게 생겨서 암레스트랑 컵홀더 있는 부분이 좀 떨어져 있게 설계가 됐었는데 요게 이어지도록 하나의 뭉치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버튼류들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어 쪽을 좀 보면요, 스피커 그릴 두 개가 들어가고 창문 여는 버튼 있고 도어 캐치가 사라졌죠. 이제부터는 전자식으로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홈이 파인 곳을 누르면 전자식으로 딱 열리게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아이오닉 5에서 처음 적용된 건 아닙니다. 뭐 제네시스 G90에서 이미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자동차를 타본 사람들은 금방 적응하는데 이 차를 처음 타본 사람들은 꽤 헤매요. 어디 눌러야 열리는지 말을 한번 해줘야 돼서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누르면서 여는 방식이라 솔직히 더 편해요.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하던 도어 캐치를 생각해보면 약간 역설적입니다. 도어 캐치를 이렇게 당기는 상태에서 문을 밀어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상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 아이오닉 5에 적용된 것처럼 누르고 밀면서 여는 방식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저렇게 만들었을 때 당연하게도 비상 열림 버튼이나 물리적 손잡이도 만들어 놓기는 해야 돼요. 아마 이 손잡이 아래에 물건을 놓는 이 수납 공간에 따로 마련해 놨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저걸 다른 방향으로 따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토요타처럼 이 누르는 버튼하고 비상 버튼을 같이 놓게 해서 누르면 열리고 이 누르는 손잡이를 당기면 비상 버튼으로 열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아이오닉 5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이 실내 디자인을 보고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전기 자동차에게 있어서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실내 인테리어라서 크게 손볼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대되기도 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오닉 5가 얼마의 가격으로 나오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배터리 팩만 2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비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NCM 기준으로 봐도 킬로와트 시당 $108 정도로 내려왔어요.
나왔죠. LFP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 기준으로는 15만 6천 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기보다는 저렴해진 게 사실이에요. 순수하게 배터리 값만 놓고 보자면 85kWh 기준으로 9,180달러, 그러니까 1,332만 원 정도가 나오죠. 여기에 뭐 이것저것 배터리 관련 부품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수입 전기 자동차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테슬라도 모델 Y RWD를 4,999만 원에 팔기도 하고 모델 3는 4,199만 원이죠. 비아디도 85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실이 3,999만 원에 팔기도 해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볼보도 가격을 크게 내렸죠. 이러다 보니까 국산 전기차가 수입 전기차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실정이에요. 물론 최근에 현대기아 전기차들이 가격을 한 300만 원 정도 내리기는 했지만 이것도 솔직하게는 부족합니다. 보조금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받는 거 잘 알겠는데 언제까지고 이 보조금에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폐지됐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판매될 수 있는 가격대로 나와야 돼요.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는데 지금처럼 스탠더드 모델이 4,740만 원이고 여기에 롱레인지 올라가면 기본 익스클루시브 가격이 5,45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면 솔직히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아이오닉5 롱레인지 기본형으로 5,450만 원 주고 옵션 몇 개 넣으면 5천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모델 Y 롱레인지가 5,999만 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랑 비교하는 시대에 왔는데 준중형 SUV랑 중형 SUV가 가격 차이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격 책정을 똑같이 하면은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거리에 보면 모델 Y가 넘쳐나요. 지하주차장 가보면 한 블럭 건너 한 블럭에 모델 Y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격선인 기본 모델 기준 한 4천만 원대 초반, 롱레인지에 옵션 들어간 모델 기준 듀얼 모터로 했을 때도 4천만 원 후반, 요 정도까진 나와야 충분히 국산 전기 가성비 모델로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이 아이오닉5를 풀체인지 하면서 지금보다도 가격을 훨씬 더 낮춰서 팔아야 한국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로 출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이 프로토타입으로 유출된 아이오닉5는 지금 당장 출시될 모델은 아니고 27년 초쯤 출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프로토타입에서 조금 더 다듬어서 양산시키면 저는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문제는 가격이에요. 요것만 좀 잘 책정해서 나오면 충분히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을 좀 줄이려고 하더라도 2025년 글로벌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합산 판매량이 현대는 60만 9천 대, 비아디는 중국을 제외하고서도 62만 대를 넘게 팔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현대차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올 아이오닉5가 각종 신기술을 탑재하고 나서도 좀 적절한 가격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 유출된 아이오닉5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